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상남지원팀의 이기대 팀장입니다. 이번 2차 시에서는 협동조합의 감사 절차 및 감사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어떤 필요와 개념, 우리 감사에 대한 실무 등을 우리 1차 시에서 충분히 안내를 드렸고요. 이번 차 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의 감사님이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감사 이후에는 감사보고서라는 걸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감사보고 작성 이후에는 우리가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의 절차는 준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감사를 실행하겠죠. 서류들을 대조한다거나 필요시에는 실무 직원을 불러서 어떤 면담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보를 받는다거나 이런 형태의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이제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언제 감사가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의 감사였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겠더라, 이런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 공유하고 우리 매년 진행되는 정기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를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하는 시간부터 실행, 그리고 감사 보고서 작성, 이렇게 했을 때는 한 3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여유가 있으면 좋습니다. 2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도 좋지만 오래 한다고 해서 막 좋지는 않아요. 협동조합은 또 운영도 돼야 되는데 감사를 막 2달 동안 한다고 하면 실적으로 사업이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뭐 1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우리 조합원들에게 공유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시의 주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들, 감사님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관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협동조합의 기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총회, 이사회, 그리고 각종 위원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기관들이 우리 정관, 협동조합 기본법, 그리고 우리의 정관, 우리의 규약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임원분들,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감사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회가 이루어졌다면 총회 의사록이 발생될 거고요. 이사회가 이루어졌다면 이사회 의사록이 있습니다. 이런 의사록들이 바람직하게 작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유되고 있는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거고요. 이제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의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가입하고 탈퇴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출자금의 관리 감독도 우리 감사가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업 부분에서의 감사가 또 중요하죠. 이때 점검해야 될 사항은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그리고 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초 계획했고 우리의 KPI를 설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달성되고 있는지, 달성이 되었는지, 달성되지 않았다면 왜 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우리 뭐 구성원들의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활동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조합원들이 우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협동조합은 지역사회를 기여하고 협동조합 간의 협업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4번째는 이제 회계 재무상의 이제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점검해야 될 사항들은 재무상태표라든지 우리 손익계산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우리의 어떤 그 매출이 창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 증빙 자료들, 당연히 비용을 썼다면 그에 대한 영수증의 증빙이 온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주요하게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시할 거예요. 우리 감사님들이 내가 우리 이번 협동조합 22년도의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할 거다
라는 이제 딱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시를 하려고 딱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감사의 사전 준비.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협동조합의 경영의 정보라든지 그리고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어떠한 실태 자료들 그리고 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수입 지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먼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제 업무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죠. 협동조합이. 그런 경우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감사를 해야지만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를 했으면 잘못된 거를 찾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 예방의 효과에서 실제로 잘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거기 때문에 분야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사전 준비로서 매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전 준비에 필요한 자료들은 이 참고사항이에요. 제가 이제 임의로 설정한 참고사항이고요. 당연히 모든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과정은 기본법, 정관, 규약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이 될 텐데 이런 서류들이 우리가 이제 참고 자료로 준비돼야 되는 거고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그리고 각종 기관에서의 의결했던 의사록, 그리고 업무 집행에 관련된 계획들, 그리고 사업 현황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자료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위해서 사전 준비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감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언제 감사를 할지 그리고 어디에서 감사를 할지 어떤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우리 감사의 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규약이나 규정을 통해서 감사의 어떠한 위원회라든지 감사의 어떠한 운영을 우리가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감사 대상을 이제 정할 때에는 우리 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이사, 우리 임원분들의 대상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이제 직원들이죠. 이제 실무 책임자일 수도 있고, 이제 일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이제 직원들에 대한 우리 사무국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사무국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위원회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런 위원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대상을 선정하는 게 우리 감사 계획 수립의 첫 번째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단체 선정에는 조합원 및 임원의 관계, 그리고 사무국의 운영, 그리고 법령의 준수, 그리고 정관 및 재규정에 대한 정비, 총회 및 이사회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대상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 우리가 서류와 장부가 잘 온전하게 비치되고 있는지, 우리 협동조합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 사업에 대한 사항들, 운영에 대한 사항들, 기타 등등의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설정하고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대상을 선정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요, 경영의 효율성을 위주로 우리는 감사를 할 거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시적인 입장에서 협동조합의 경영에 비경제적, 비효율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을 선정하는 건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경영의 비경제적,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를 함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목적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라고 하면 그냥 둘러보는 정도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진 않고요. 우리가 특정한 분야에 집중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게, 대상을 선정하는 게 유의해야 될 사항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감사 기준일과 감사 기간을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365일 감사를 해버리면 사무국 운영이 안 돼요.
우리 협동조합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와서 물어보고 서류 가져오라고 하고 사업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 기간은 뭐 7일로 하겠다, 월요일부터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기간을 설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준일로 우리가 이 날에는 실무진들의 면담을 할 거다, 그리고 제보를 받을 것이다 등등에 대한 기준일과 감사 기간을 결정해라 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통상적으로 보통 일주일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업무 추진의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장기간 감사보다는 좀 단기간에 집중해서 감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가 1인 협동조합이 많아요. 근데 협동조합이 이제 5명밖에 되지 않을 경우에 조합원이, 그리고 사무국의 사업이 얼마 이게 크지 않았을 때에는 뭐 한 명의 감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규모화 됐을 경우에는 한 명의 감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제 그 감사를 돕는 뭐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감사반을 편성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의 이제 세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감사는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요. 필요시에는 이사장에게 감사를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는 게 우리 감사반을 편성하는 게 세 번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감사위원회는 필수 기관이 아니죠. 그리고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협동조합이 내규, 규약 규정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보는 것도 우리 협동조합의 감사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를 실시합니다. 우리가 정한 장소에서 정한 기간에 어떠한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정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거고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반드시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거고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개인에 의한 추측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뒷받침할 수 있는 필요한 어떠한 충분한 증거 자료가 반드시 진구돼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를 증거하는 방법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사본을 요청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업에 대한 관계자를 우리가 면담을 할 수도 있고요. 재고 자산이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실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제3자의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실태 파악입니다. 카더라라는 이런 추측성의 어떤 감사가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정말 어떠한 서류에 기반해, 어떠한 증명 자료를 기반해 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지평의 실적 내지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잘못된 요인과 잘된 요인들을 우리가 철저히 분석하는 역할로서의 감사가 이루어지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뭐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정도를 어떤 측정하기보다는 이러한 결과를 통한 어떤 인간관계를 따져보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다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잘하고 있다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다면 왜 안 되는 건지 인간관계를 따져보고 우리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정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어떤 결과가 잘못된 결과값이 나왔어요. 근데 대책 마련, 개선점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건 바람직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업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강구하는 게 우리 감사의 실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인간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부터 우리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과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에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선 대책을 위해 우리 조합원과 임직원 그리고 이해관계자
우리 경영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우리 협동조합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도 우리 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를 듣고 우리 감사님들이 우리 협동조합을 감사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운영 감사인데요. 협동조합은 뭐 다양한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직 감사는 조합의 각종 조직기구가 조합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관, 규약 규정, 그리고 우리 법령에 준거하여 행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총회 및 이사의 의사라고 열람함으로부터 우리 협동조합의 다양한 의결사항들이 바람직하게 의결되고 있는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 지위가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서류를 어떠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때 필요한 감사 자료로는 뭐 정관, 조합원 명부, 뭐 출자금 원장, 가입 신청서, 탈퇴 신청서, 뭐 지분 환급 청구권, 그리고 지분을 환급해줬다면 그에 대한 영수증, 이런 다양한 서류들을 우리 감사 자료로 요청하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에는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그런 위원회들에 대한 의사록과 의결했던 사항들이 우리 과반수가 동의해야 될 사항들인지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위원회들 그리고 기관들에 대한 감사에서의 필요한 어떤 요구 자료로는 우리가 정관 규약 그리고 의사로, 그리고 총회라는 건 7일 이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공고문,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통지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영관리 감사에서는 경영이 어떠한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영 각 부분에 걸쳐 감사를 하는 행위를 우리는 경영관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영관리가 경영의 최종 목표와 부합하는지.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이유는 필요와 어떠한 욕구에 의해서입니다. 우리 협동조합의 목적에 맞게 경영이 최대한 잘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첫 번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경영관리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것을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보편적으로 경영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뭐 다양한 결정사항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집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결정하는 기구, 총회나 이사회에서의 결정들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이런 의사록이나 다양한 서류들을 열람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초 수립하고 의결된 계획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 그에 맞는 수입과 지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경영관리 측면에서의 감사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은 필수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협동조합 간에 협력하고요. 조합원들의 정보 제공과 교육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사업들이 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경영관리 조직과 업무관리 조직이 있다면 이런 사무국들이 사업의 수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영관리 측면에서의 감사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협동조합이 규모가 있어서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에 고용했다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인사관리와 노무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경영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이때 뭐 감사에 필요한 자료로는 여기 보신 것처럼 뭐 다양한 의사록이라든지, 그리고 사업계획서, 수입출처 예산서,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등을 우리가 감사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실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재무회계 감사이겠죠.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 감사에서는 우리 관리비, 기타 손익, 고정자산, 그리고 감가상각되는, 그리고 협동조합의 자산과 재무 등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비는 사업에 직접 관계되는 경비 지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 관리에 필요한 비용들을 우리는 관리비라고 하는데, 이런 관리비가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제대로 나가는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그리고 여비와 업무 추진비, 기타 등등이 너무 과다 지출되지 않는지,
너무 조금 지출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재무회계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회계관리 감사에서의 우리가 감사 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 감사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회계 규정이라든지 회계에 어떤 수익과 지출이 있다면 그에 대한 영수증, 그리고 이제 인사노무관리에서의 급여가 나갔다거나 우리 근로자들의 관리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라든지 급여 규정이라든지 여비 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준비했고요. 계획했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걸 찾아냈어요. 찾아낸 걸로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조합원들에게 통보, 그리고 우리 이사장과 이사회에 시정 요구가 있다면 시정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조치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사후 관리도 우리 감사의 역할로서 반드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 통보서라는 건 우리 감사가 감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결함이나 미비점이 있다면,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잘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이사장이나 이사회에 통보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시정하게끔 주의를 요구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요청하는 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 보고서는 우리 감사의 계획 실시하기 전에 사전 준비, 계획, 그리고 협동조합의 재산의 업무에 집행하는 사항들, 이런 결과들을 총회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어떠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감사 보고서를 우리는 만들고 정기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감사 결과의 통보와 보고 절차는, 이렇게 통보는 우리 가급적이면 감사가 끝난 이후 2주 이내에 우리가 통보를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보고 절차는 결산보고서 작성 완료 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우리는 정기총회에서 의결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우리 감사님들이 만드는 감사 보고서는요, 우리 감사가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직무입니다. 첫 번째는 이사회에 위임한 직무가 이사회에 위임한 우리 집행사항을 잘 감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감사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방법, 그리고 개선점들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보고되는, 통보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감사를 서술하는 거고요. 감사에게 이러한 직무를 위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 보고서는 반드시 연일에 정기총회에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의결을 받게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감사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죠.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 보고서는 감사가 조합원이 의뢰한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보고하는 문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님들이 우리 감사에 나타난 결과와 활동에 대한 사항들, 사업 운영 및 회계 관리에 대한 성과와 문제,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리고 개선 방안을 우리 총회에서 제시하는 게 우리 감사 보고서에 담겨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감사 보고서를 만들 거고요. 이러한 감사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서의 작성 기본 원칙은 6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정확해야 되고요. 두 번째,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객관성 있게 자료를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간결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두 없이 막 쓰다 보면 우리 보고서를 봤을 때 조합원들이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이 적시에 시정할 수 있도록 적시성 있게 작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건설적이고 합리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함으로부터 이렇게 공감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6가지 원칙을 보았습니다. 감사 보고서 작성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이제 감사 개요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감사의 범위, 그리고 감사의 일시 장소, 감사의 근거, 그리고 감사의 참여자, 그리고 감사 방법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걸 우리는 감사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감사의 범위는
우리가 상반기 내용만 감사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3년치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인지 이번에는 회계 분야에 대해서만 감사할 것인지 이런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떤 기간 내에 자료를 감사했는지 우리 감사보고서의 범위를 명시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감사를 언제 했는지입니다. 3년 전에 감사했던 걸 지금 당장에 감사보고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가 언제 감사를 했고 그 감사 시작일과 종료일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어디서 했는지 우리가 반드시 일시와 장소도 감사보고서에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 감사의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직무에 의거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해서 협동조합 정관에 의거해서 협동조합의 규약 또는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는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 대한 근거를 우리 감사보고서에 명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의 참여자입니다. 이사장과 이사 그리고 우리 임원들이 감사에 참여했을 수 있고요. 우리 사무국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리스트도 우리 감사보고서에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사 방법입니다. 우리가 문서로만 감사를 했는지 아니면 필요시에 대면을 했는지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했는지 이런 감사 방법을 우리 감사보고서에 우리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5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우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 내용과 이제 감사에 대한 의견도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반드시 담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감사에 대한 요약을 가장 상단에 써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개요를 이제 그 중간 정도에 우리는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감사 개요를 명시하시고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인 세 번째는 감사 내용. 어떤 내용들을 감사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 어떤 내용들을 감사했는데 너무 잘하고 있더라. 이런 감사 내용들과 그에 대한 우리 감사님의 의견을 반드시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 내용은 실제 감사한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면 되고요.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양한 참고 자료를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 자료,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도 명시해 주면 감사 보고서가 매우 훌륭하게 작성될 거고요. 종합 의견은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전 계획과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감사 실시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의 감사를 해보니 전반적으로 잘된 점과 그리고 부족한 점 그리고 강화해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기술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별로의 감사를 우리가 또 간단하게 요약해서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잘못된 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다라고만 명시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시정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의견도 제시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게 우리 감사보고서의 감사 내용 및 감사의 의견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협동조합의 이제 감사가 감사를 사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시하고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를 우리는 종합적 재원을 통해서 우리 협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당부하는 어떠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이 나아갈 방향과 목적 그리고 우선 과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걸 수행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재원 측면에서의 요약도 우리 감사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했을 때 우리 감사보고서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우리 조합에게는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는 잘못된 것만 찾아내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결과가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사후 조치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함으로부터 우리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가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감사보고서 작성의 예시는 제가 이제 여러 개의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다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고 이 예시를 참고해서 감사님들은 우리 협동조합에 내가 감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번 감사보고서는 제가 제시한 이런 감사보고서의 샘플을 참고해서 요약과 그다음에 개요 내용과
그다음에 의견, 그리고 종합적인 제언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요에서는 대상이 누구인지, 장소는 어디서 했는지, 일시는 언제인지, 그리고 감사 부분은 어떤 거였는지, 감사에 참여했던 대상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감사로서 발견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중심으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제 다른 모 협동조합에서 만든 감사 보고서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가 있죠. 일시, 범위, 장소, 내용, 누가 감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감사 내용에는 회계감사, 우리가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조합원이 늘어났는데 조합원의 가입 신청서가 탈퇴 신청서가 없다. 이런 것들도 막 봤다는 거고요. 그리고 활동감사. 우리 조합원들이 열심히 활동해요. 뭐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교육위원회도 있고 뭐 등등 활동하는데 이런 활동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 우리 기관들이 있는데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감사 보고서에 작성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마지막에는 총평, 우리 감사님이 우리 감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와 이제 제시하고 싶은 우리 협동조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반드시 총평을 통해서 우리 그동안 너무 우리 협동조합 운영함에 있어서의 우리 임원분들과 그리고 우리 실무자분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죠. 그리고 조합원들의 노력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은 이런 방향으로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잘못된 점들이 있다면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우리 청평함으로부터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샘플들을 보시고 우리 협동조합에 맞게끔 감사를 실시하시고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자료는 한번 이제 시간이 됐을 때 쭉 보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 한살림연합에서 만든 감사활동 안내서라는 자료집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참고한 자료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한살림연합 감사활동 안내서를 다운로드 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우리 협동조합에 맞게 감사를 실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 절차 및 그리고 감사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협동조합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고요. 감사를 실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통보 및 우리가 공유하는 절차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주요 점검해야 될 사항은 기관의 운영, 그리고 사업의 현황, 그리고 조합 활동의 현황, 그리고 회계 재무의 어떠한 감사를 우리가 4가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 보고서의 작성 기본 원칙은 정확성, 객관성, 간결성, 명료성, 그리고 적시성, 공감성의 6가지 원칙에 의해서 감사 보고서가 작성돼야 되는 거고요. 감사 보고서 작성 방법으로는 감사의 현황과 그리고 감사 보고서의 결과 의견 평가, 그리고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의 어떠한 사항들을 구성함으로부터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2차 시 협동조합 감사 절차 및 감사 보고서 작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